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이제는 글로벌로 향해 나가는 정통 야구 분석 유튜브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우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아시아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아메리카 스타일이지만 아시아 야구 전문. 가끔 메이저리그 얘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자, 스토브리그가 한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화와 롯데가 스토브리그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화가 일단 2명 지르면서 지갑을 확 열었고요. 롯데는 집토끼 2명을 딱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초 롯데는 둘 중 하나만 잡아도 성공이라고 얘기가 들렸었는데 김원중, 구승민 모두 잡으면서 일단 한숨 돌립니다. 향후 더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은 영남을 대표하는 야구 전문 기자 김하진 기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네. 그 김하진 기자 잠깐 제가 소개하기 전에 예, 장현식 선수가 지금 저희 녹화하는 상황에 지금 중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나올 쯤 발표를 할지 아니면 그 내일이나 모레쯤이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행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이 무게추가 예. 광주 쪽에 이만큼 기울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고 잡히고 있어요.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하진 기자 반갑습니다. 제가 김하진 기자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쉬는 날이었는데 담당 구단에 이렇게 대형 어떻게 보면은 뭐 뉴스죠. 연이어 터지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계속 일을 보니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화도 하고 그래서 취재도 하고. 저는 그냥 모른 척 했는데 담당 데스크인 이용균 부장이 좀 참고 바랍니다. 제가 휴식은 또 잘 챙겨주는 걸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제 좀 오늘 많았어요. 지금 녹화하는 날이 마침 또 빼빼로 데이잖아요. 예. 네. 옛날에는 농담 삼아서 빼빼로 많이 팔려야 롯데가 FA 계약을 크게 한다라는 농담이 있었는데 어쨌든 김원중과 잔류 계약을 했어요. 생각보다 좀 빨리 결정이 났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죠? 뭐 낭만 야구 들리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 낭만이라는 단어는 제 기사에도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시즌이 끝나기 전에 막바지에 제 김원주 선수랑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뒤에 사담식으로 이제 FA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에이전트가 리코 에이전트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적이 확실히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김원주 선수가 에이전트가 뭐라든 상관없다. 일단 난 무조건 내가 하자고 하면은 에이전트는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그 계약에는 낭만이든 뭐든 당위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낭만을 직접 얘기했어요? 네,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이유들, 뭐 롯데에 남는다면 롯데에 대한 낭만이라던가, 뭐 이적을 한다면 그 해당 팀에 대한 낭만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야 난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 중간쯤에는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들려오는 들을 봤을 때는 이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계약이 진행되던 당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김원주 선수는 진작부터 롯데 잔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요구한 건 단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롯데랑 할 거니까 롯데랑 잘 맞춰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아름아름 알다시피 김원주 선수 노렸던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원중의 고향팀. 그렇죠. 그래서 그쪽도 들어왔었고 어쨌든 더 좋은 조건, 총액으로 합쳤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김원주 선수가 계속 저는 롯데에서 하고 그 선 안에서 협상해 주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에이전트에서 정말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 김원주 선수는 그동안 에이전트가 없었습니다. FA 계약을 앞두고 올 시즌 앞두고 그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도 김원주 선수를 몇 년 동안 오래 지켜봐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원주 선수의 그런 성격을 잘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소문을 들어왔는데 너 진짜 이런 아이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롯데도 너무나 적극적이었고요. 뭐 그 FA 협상 테이블 차려지자마자 계속 만남을 가졌고 그 오프라인 만남이 또 지난 후에는 계속 전화해서 어디를 가냐, 난 우린 너희가 필요하다, 어디가 생각하지 말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양측의 마음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그 며칠 지났잖아요. 6일에 열린 이후에 10일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는 그 금액을 맞추는 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김재훈 선수의 60억이 기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을 해서 바로 계약을 하고 김원주 선수의 그 화끈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4년 54억, 네. 보장금액 44억에 네. 옵션 10억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재현 계약보다는 많이 낮았고 그렇죠. 김원주 선수가 이적을 선택했더라면 김재현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 과정이 진짜 색다르네요. 예, 낭만파 시인들이 막 좀 떠오릅니다. 예. 근데 뭐 낭만도 낭만이지만 어제 그 깨끗하게 머리 깎고 기념 촬영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뭐 이발하고 나오는 게 뭐 FA 옵션은 아니었을 텐데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 그 온라인 상에서 정말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거든요. 뭐 루머 아닌 루머인데 김원주 선수가 피치클락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 구단에서 요구를 해서 피치클락이 무슨 상관이죠? 그렇죠. 머리 넘기고 그 시간들이 이 넘기는데 1초 뭐 2초 모자란지는 3초 이렇게 걸려서 그걸 구단에서 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도 너무 웃겨서 너무 본인한테도 재밌네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헛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많은 기사에서도 이야기 나왔듯이 본인이 정말 좀 초심을 찾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수로서 FA를 한번 계약을 해본다라는 것은 프로 선수가 된 이상 1차로 잡을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FA 계약이란 1차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는 내가 다시 야구 인생 2막 그 새로운 목표를 잡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깔끔하게 잘랐고 계약하기 바로 전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 자를 때도 또 구단 그 자체 컨텐츠 유튜브 찍으러 오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네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 예전에는 김원주 선수가 뭐 또 기부를 한다고 하면서 영상 찍어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계약을 하고 나서는 김태형 감독에게 연락을 했더니 김태형 감독이 오히려 고맙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요? 그렇죠. 김태형 감독도 이 시장의 상황을 또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더 큰 거액을 들고 오는 팀들도 있다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서 이따 김태형 감독이 남아줘서 고맙다. 네가 애써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김원주 선수가 잘 받들어서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기투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나 네네. 메이저리그 양키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수염이나 이런 거 허용을 잘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뭐 우리는 아직 그런 구단은 없지만 과거에는 뭐 김성근 감독님이나 이게 좀 그 노장 감독들은 막 깎으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단정하게 그런데 해야 된다.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제가 지난 여름에 김태형 감독하고 김원중 선수 머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예, 김원중 선수가 이제 뭐 머리를 좀 깎았으면 하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사실 중고참이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머리가 긴 게 경기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던질 때 약간 찰랑찰랑하니까 포크볼랑 같이 이렇게 머리가 넘어올 수도 있고, 예, 한번 이렇게 뒤로 제낄 수도 있고, 뭐 피치클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막 김태형 감독이 단정하게 깎은 머리 보고 굉장히 또 기분이 다른 의미로도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 매츠의 제이콥 디그롬이나 지금 예. 텍사스가 있는 노바 신더가트 같은 경우에는 장발을 막 길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뭐 조시 헤이든 마찬가지고 이 장발이 일종의 디셉션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공을 던질 때 머리가 찰랑이면 일단 타자 눈을 현혹시켜갖고 오히려 좋은 공을 누를 수도 있다. 네? 그 무슨 은하철도 9국의 메텔처럼 몇 가지 기르면은 뭐 아예 안 보이나요? 뭐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디그롬이 실제로 그걸 노리고 이제 머리를 길렀다가 네. 해보니까 뭐 썩 그렇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짧게 깎기도 네. 했는데 어쨌건 김원중 선수도 머리 짧게 깎는 게 예. 제가 옛날에 삼손 생각이 난다고 삼손 이상호. 예, 야생마. 야생마도 이 SK로 이적할 때 머리를 딱 짧게 깎고 그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야구를 했었잖아요. 고려형 슬버하고 갑자기 롯데는 김원중 선수 계약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스토브리그 시작할 때쯤에 롯데가 둘 중에 하나만 잡아도 성공 요런 얘기들이 네, 들렸는데 네. 바로 구승민과도 계약이 발표됐습니다. 게다가 구승민은 연봉이 줄었어요. 네. 연봉만 따지면 물론 이제 계약금이 합하면 좀 늘어나지만 연봉이 4억 5천에 3억으로 줄었는데도 구성민도 도장을 확 찍었습니다. 네. 이날 오전에 김원준 선수와 계약 도장을 찍고 네. 그 다음에 구승민 선수는 오후에 구단에 와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하루에 같은 날 계약 두 개가 동시에 발표가 된 건데요.
어쨌든 구승민 선수가 또 올해는 불펜 투수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대역극과 아닌 그런 분류가 또 확실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구승민 선수에게 사실은 구단 측에서는 내년에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뜻을 한번 보이기도 했었다고 해요. FA 신청을 1년 미루면 어떻겠냐? 네, 그러면 C등급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에 올해 좀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는, 않을 수 있으니까. 성적 성적도 안 좋았고. 내기도 했었고 그런데 구수민 선수 같이 좀 평가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FA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또 구단이 그럼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구단 측에서 그냥 재빨리 우리는 요만큼 이만큼은 해줄 수 있다. 계약 조건이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수민 선수나 뭐 에이전트 측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최선이다라는 약간 현실적인 판단이 돼서 바로 도장 찍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이죠. 지금 이렇게 자신의 몸값을 뭐 해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렇게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구수민 선수는 또 롯데가 그만큼 뭐 엄청나게 챙겨주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린 너네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 교환은 진작에 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연봉은 줄어들었지만은 옵션을 좀 크게 해서 또 어떤 부분들 옵션을 했냐고 했더니 구수민 선수가 그동안 계속 올 시즌을 제외하고 최근 네네. 몇 년 동안 보여왔던 활약을 계속 이어가면은 채울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수민 선수도 올해 너무 아쉬웠으니까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나중에 또 2년 플러스 더 계약했을 때 그 21억이라는 금액 온전히 받을 수 있을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사실 구수민 선수가 2022년 정도의 활약을 보여준다면 예. 이건 구단 입장에서도 약간 해자 계약에 가까울 정도로 2020년, 22년에 정말 그럼요. 잘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좀 부진해가지고 좀 연속성이 좀 끊기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롯데의 움직임을 보면 구수민 선수를 FA 앞두고 연봉을 대폭 올려서 계약해줬잖아요. 네. 사실은 이 부분도 이런 어떤 일종의 혜택을 준 것도 구수민 선수가 롯데에 남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전략적인 생각이 거죠. 듭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돼요. FA 잡으려면. 그렇군요. 네. 게다가 김태형 감독이 올해 김원중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팬들의 그 비난이 몰아칠 때도 우리 팀 마무리는 김원중이다. 뭐 이런 믿음을 막 줬으니까. 네. 또가 뒤에서도 그런 느낌이었나요? 네. 커튼을 안 친 것 같더라고요. 네. 커튼을 딱 열어놓고 얘기하는 것 투명 같더라고요. 토 커튼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하나가 몰아쳤어요. 몰아쳤죠. 시작하자마자. 네. 근데 내년 시즌 하나 못지않게 롯데가 비교가 될 것 같고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팀 훈련에 굉장히 강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비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마무리 캠프에서. 그렇죠. 네. 마무리 캠프나 뭐 조원우 감독을 그 수석 코치 데려온 거 그런 것 자체들도 수비 강화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원우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손아섭 선수나 전준우 선수의 지금의 수비의 틀을 만들어 주다시피 한 그런 외야 수비 코치라는 전담을 붙여서 만들어 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미야자키로 떠나게 된 것도 원래는 그 상동과 사직구장에서 그냥 국내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려다가 더 이상 더 훈련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일본 미야자키 쪽으로 알아봐서 일본 미야자키 올해 단순히 한 회의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쪽 지방에 마무리 캠프를 가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쪽 지방에서 캠프를 차려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분위기를 좀 약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한마디 표현하자면은 정말 쇠가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쇠가 빠지게. 원어민 표현으로 한번 해주시죠. 그죠. 원어민 표현이 쇠가 빠지게 한다고. 네. 억양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하죠. 뭐 특별히 막 억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디어 사투리고. 네. 미디어적으로는 너무 막 쇠가 빠지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네.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또 야간 훈련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도 일단은 젊은 선수들 김태형 감독 지켜보는 앞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민재 코치와 거기에 김광수 코치까지 들어가게 돼서 코치가 또 이렇게 전담으로 붙어서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강도가 높고 그 캠프에 가지 않은 선수들 귀에도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강도가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야자키뿐만이 아니라 다원화를 해서 지금 뭐 일본 도쿄에도 보내고 그렇죠. 여기저기 이렇게
보내면서 계속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도쿄로 보내서 트레이닝 센터로 보내서 손흥민 선수의 그 부상 방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롯데가 외부 영입으로 인해서 크게 전력을 높이거나 이런 의도는 크게 많이 없으나 기존의 전력에서 기본기나 수비에 치중하는 좀 더 단단한 기본기를 치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행보입니다. 실제로 롯데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좀 젊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조금만 성장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팀 전력의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외부 영입은 없다 하더라도 부상에서 돌아온다거나 막 군에서 제대한다거나 이런 전력적인 플러스 요인은 있을까요? 롯데 구단에서? 네, 일단은 롯데는 올 시즌 좀 부상이 잦았죠. 유강래 선수를 시작으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수술대에 오르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고승민 선수도 그렇고 손성빈 선수도 막판에 시즌 전력에서 제외되기도 했었고 최준현 선수도 결국에 통증을 덜어내기 위한 수술을 했었는데 근데 이 모든 수술 날짜와 수술대에 올린 날짜들이 재활 기간까지 모두 다 합치면은 이 모든 게 2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두가 스프링 캠프에 다 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에 맞춰서 수술대에 올랐기 때문에 모두가 유관한 선수든 수술을 받았던 선수들 모두들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 2월에 열리는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다 하고 수술대에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 시즌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이런 선수들이 또 몸을 잘 만들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FA 어쨌든 내부 전력의 유출은 없었으니까 어쨌든 롯데는 그 전력을 모두 다 지키게 되면서 또 지금 프리미어 11을 떠난 그런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오기를 또 한편으로 또 바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플러스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운동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은 그냥 해볼 알아요. 윤동이 나승엽. 그렇죠. 네. 옛날에 박동희, 이승엽 다 유니폼 입으면 국가대표 유니폼 입으면 잘했던 선수들인데. 네, 또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용준 기자. 네. 자꾸 그때 생각이 납니다. 네. 자, 롯데 얘기 여기까지 잠깐 들어보고 이제 김하진 기자한테 또 다른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FA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선수 바로 이 선수입니다. 최원태. 예, 지금 일단 엄상백, 심우준 등이 다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최원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심이 굉장히 큰데 뚜렷한 소식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냥 구단들 물어봐도 네, 좋은 선수 좀 요 정도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나이는 28세고 그동안 더 꾸려온 선발로서의 커리어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데 올 시즌 부진이 영향을 미쳤을까? 왜 잠잠할까요? 최원태 선수가 A 등급이잖아요. A 등급이죠. 그러니까 보호 선수 20인. 해야 되고 그리고 가을 야구 부진이 굉장히 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적한 엄상백 선수와 사실은 시장에선 선발 투톱이었죠. 네네네. 그런데 의외로 구매자가 많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엄상백 선수는 4년에 총액에서 78억 원에 계약했죠. 그렇죠. 그런데 들리기로는 지금 아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원 소속 구단 LG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원태 선수가 엄상백 선수와 대동소이한 수준을 좀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두 해 전만 해도 최원태 선수가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구단이 이렇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 가치를 볼 때 그런 계약이 가능할까 할 때는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고요. 근데 LG는 그 시장 분석을 하면서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지 않다고 입질이 본 거죠. 강하지 않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뜸을 들여서 분위기 조성하고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보면 키움 출신 선수들이 유턴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태근 선수처럼. 그런데 올 겨울은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시간이 구단 편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협상에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LG 선발 구조상 최원태가 빠져도 괜찮을까요? 일단 임창규, 손주영이라는 카드가 있기는 한데. 근데 임창규, 손주영 선수가 사실은 올해 지난 시즌이죠. 이제 개막 전만 해도 그렇게 썰리드한 카드가 아니었는데 맞아요. 사실 시즌 끝나면서 임창규 선수는 컨트롤 아티스트. 좋더라고요. 손주영 선수는 굉장히 묵직한 라이딩 패스트볼 던지면서 거의 소년진이에요.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두 투수의 입지가 뭔가 달라졌죠. 그래서 선발 두 선수가 아프지만 않다면은 한 자리 정도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육성도 겸하면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원태 선수를 잡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놓치더라도
뭔가 괜찮다. 예, 치명적이진 않고 이정용 선수도 돌아오고 예, 그런 준비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뭐 계산을 해놨네요. 예. 엔진 한 장 같으세요? 저희 후배들이 기사를 잘 쓰잖아요. 예, 그렇군요. 예. 이정용도 있고 그러면 LG는 사실은 예. 지금 최연태보다는 예. 시즌을 겪어보고 나니까 불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차명섭 단장하고 좀 통화를 좀 있다가 해보면요. 네. 불펜을 조금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뭐 좀 전에 그 언급한 그 장현식 선수도 뭐 사실은 후보군이다. 서울행. 예. 그래서 뭐 한번 좀 지켜보시죠. 근데 이게 FA 협상이라는 게 지금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불펜도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은 보였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장현식 선수의 행선지를 관련한 내용을 다루다 보면 이 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광주냐 서울이냐 혹은 대구냐. 자, 대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영남권 최강의 야구장 기자 김하진 기자 나와주세요. 아까부터 나와 있었지만 근데 준우승 팀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조용해요. 조금만 전력을 더하면 우승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되게 좀 더 엑셀레이터를 밟길 마련인데 아직은 좀 조용합니다. 일단 내부가 좀 바빠서 그런지 어쨌는지. 네. 어쨌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중심 축에는 장현식 선수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긴 지금 합니다. 불펜 중에 가장 매력적인 카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박지만 감독이 한국 시리즈 끝나면서 네.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 불펜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또 다시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영입했던 임창민 선수와 김재윤 선수가 워낙 잘해줬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 외에 또 뭐 성장한 선수도 당연히 있지만 계속해서 큰 경기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정말 조용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왜 조용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지금 폐쇄적으로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다른 곳을 들쑤시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윤식 선수나 또 뭐 불펜을 영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육성으로 인한 그런 성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부족한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그 자원으로는 불펜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 정도 움직임이 나머지 포착되고 포지션은 있습니다. 다 이제 육성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데려온다면 불펜 쪽에서 하나. 네. 아니, 뭐 말 나온 김에 삼성이 유지혁, 김홍곤 선수 야수 FA가 있는데 뭐 잔류 협상은 뭐 진행을 하겠죠. 그 폐쇄적이지만 뭐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는 그 잔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빅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 지난해 행보를 보면은 지난해에도 외부 FA나 외부 투수들 영입을 뭐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이후에 내부 FA와 협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류지혁 선수나 김홍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뭐 예측을 하시다시피 이 선수들이 이적 가능성이 크지는 않고 네네. 잔류가 최선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뭐 계약 조건이나 이런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삼성이 남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뭐 엄청난 거액 FA는 이런 조건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팬들에 대한 의견을 보면은 류지혁 선수, 김홍고 선수 반드시 남게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올해 준우승하는 그 과정 보면서 팬들도 큰 감동을 먹었었고 맞아요. 또 네. 특히 김홍고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 자체에 정말 팬들이 많이 오래 맞습니다. 감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또 삼성의 그런 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조건이 어떠냐의 그 차이에 따라서 계약 성사 여부가 계약이 뭐 언제 발표가 되느냐 빠르게 속도가 되느냐 이거는 뭐 확신할 수가 없지만은 잔류에 좀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영남 시장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팀 얘기가 좀 뒤로 미뤄졌는데 지금 FA 시장 돌풍의 핵이죠. 다이너마이트. 예. 한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한화가 뭐 잘 알려졌다시피 선발 엄상백, 내야수 심우준 복용하면서 선발과 센터 내야진을 복용을 했어요. 전력은 확실히 세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손육 단장이 좀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김경문 감독하고 지금 2명을 영입했는데 25인 보호 선수를 그렇군요. 잡아야 되는데 네. 그걸 좀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굉장히 바쁜데 투수 뎁스가 강해졌죠. 그렇죠. 사실 엄상백 선수까지 영입을 해서 굉장히 뭔가 플러스 요인을 만든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좀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혁 단장은 올해도 유현진, 문동주, 김민우까지
선발은 최강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변수가 발생해서 어려운 그렇죠. 시즌이 됐다. 그래서 네.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놓고 선발진에서 그 다음에 황준서 같은 상위 지명 투수들을 안정적으로 키워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 시즌에 새 구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베이스볼 드림파크. 예, 이름이 좀 세련돼 보이진 않는데. 한화 이글스파크가 더 멋있던 것 예, 같은데. 그런데 이 구장이 또 투수 친화 구장이라고 구단이 맞습니다. 판단을 하고요.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왼쪽은 99m 그리고 99m 는 예, 중앙이 멀어요. 122m 네. 그리고 좌중간이 115, 우중간은 112. 굉장히 좀 특이한 모양의 구장. 왼쪽이 좀 더 깊숙한 모양이에요. 예. 그 오른쪽이 짧아지잖아요. 오른쪽이 95m에 높이가 8m. 아, 대신 높이다. 예, 보스턴의 그 그린 몬스터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옐로우 몬스터 가나요? 하나니까? 오렌지 몬스터. 예, 옐로우는 뭐 어딥니까? 이게 오렌지. 예, 하나 SSG 오렌지 햄버거 몬스터. 생각이 나는데, 예, 하여튼간에, 예, 하여튼, 하나, 오렌지 몬스터인지 갈 텐데요. 네. 그, 투수 친화형이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지금 구장도 투수 친화형이지만, 그래서 투수 보강으로 뭔가 지크는 야구 쪽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는 게 상당히 전체 승률을 올리는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구장 특성과는 맞아떨어져 보이네요. 일단 네. 오른쪽 담장에 오렌지 몬스터가 생기면 좌타자들이 때려서 넘기기가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 좌타자의 비교적 약한 우투수가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상백이 사이드함이지만 좌타자의 장타 리스크를 좀 줄이는 선택이라면 예. 하나로서는 되게 뭐 굉장히 합리적인 예.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심원준 선수 영입하면 이제 내야가 사실은 예. 오랫동안 고민이었잖아요. 이제 하주석 네. 선수가 사고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공백이 좀 있었으니까. 네. 하주석 선수는 일단 시장 평가를 보면서 네. 이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밖에서 보기엔 지금 심우준 선수를 영입한 마당에 하나가 급할 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플러스 자원으로 생각을 할 테니까 좀 볼 것 같고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좀 낯설게도 데스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선발도 그렇고 내야진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원을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야수 보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스텝으로 트레이드 시장에 나가서요. 근데 네. 근데 구단 입장은 좀 아직은 이제 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할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상급 외야수가 아니면 필요한 것 그렇죠. 같지 않다. 예, 고만고만한 외야수는 지금 하나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장진혁 선수라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삼성이나 LG 기아 같은 팀이 살짝 보이긴 해요. 이 대목에서. 예. 외야가 조금 남는 조금 예, 요만큼 예, 남는 그러니까 네. 뭔가 투수 자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외야 자원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긴 합니다. 예. 국가대표를 꾸리려고 하면 외야가 넉넉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주는 상황이어서 예. 외야수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일단 이번에 한화의 겨울 스토브리그 움직임을 보면서 올해는 한화가 좀 일 좀 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야구단 고위 관계자를 지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FA 선수 영입 전략에서 되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FA는 우리 팀 전력을 강화시키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팀의 순위를 끌어내리는 역할도 해야 된다. 당연히 위 팀에서 데려와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한화의 목표가 가을 야구잖아요. 예. 그럼 가을 야구 가려면 5등 안에 들어야 되고 그럼 5등 팀을 끌어내리는 게 맞잖아요. KT를 끌어내리겠다. KT의 핵심 전력 2명을 빼오는 거. 네. 이거는 뭐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연쇄적으로 좀 두산까지 끌어내렸는데 그렇죠. 허경민이 이적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게 이제 사실은 하위 팀이 돈을 쓸 수 있는 하위 팀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었다. 게다가 이게 KT가 또 5년 연속 가을 야구를 한 팀이잖아요. 예. 올 시즌 기준으로 따지면 5년 연속 가을 야구 한 팀이 LG랑 KT 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팀에는 분위기랑 문화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선수를 데려와서 가을 야구 갈 때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전파하는 차원에서도 되게 효과적인 영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한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리빌딩했던 팀이고 많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팀이었는데 그 기회가 적어도 두 포지션에는 덜컹덜컹 막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유망주 선수들의 상실감은 없지 않을 거다. 요때 이제 구단이 해야 되는 건 적기에 군대를 보내는 것. 예, 뭐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FA 선수 영입해가지고 네. 뭔가 군테크죠. 그렇죠. 선순환시키는. 시문 선수가 왔으니까 예. 그 자리에 유망주들을 맞습니다. 얼른 이제 군대에 투수 쪽도 보내서 마찬가지고. 투수 마찬가지죠.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식의 태클을 타는 거 보면 한화가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 이번에 전략을 수립해서 들어와서 빨리 질렀다. 네, 하나가 겨울엔 치밀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즌이 개막되면은 치밀했던 모습이 사라졌는데 한번 지켜보죠. 근데 가을 야구 이상을 사실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영입한 수준을 보면은. 예, 근데 한번 뚜껑 열어보죠. 그러니까 일단 이용윤 기자가 오른쪽에 이제 그 담장 세구장에 그 오렌지 몬스터라고 오렌지 몬스터 이름을 붙여놨어요. 네. 허락도 안 받고. 예. 유현진이 몬스터잖아요. 예. 예, 길어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두산 얘기 짧게 하고 가시죠. 예. 두산이 지금 어쨌건 허경민 선수 빠져나갔고 이승엽 감독은 FA 얘기하니까 구단에서 알아서 할 것, 예. 유망주 육성에 힘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 얘기를 했는데 두산은 어떻게 될까요? 예, 두산 어쨌든 보면은 2015년 네. 진짜 KBO 리그에서 특화됐던 내야진이었죠. 2015년 셌죠. 이후에 단단했죠 아주. 김재호 유격수, 네. 이루수 오재원, 3루수 허경민 선수까지요. 예, 근데 일단 10년 만에 교체되는 흐름이에요. 다만 김재호 선수는 지금 은퇴와 선수생활 지속 여부를 최종 확정을 안 하고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라고 합니다. 야, 이게 나비 효과군요. 예, 심우준이 한화 가고 예, 선수생활 이어갈 수 허경민이 있죠. 넘어가면서 김재호가 1년 예. 야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두산은 팀 내 자원을 일단 3루간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이름 잠깐만 거명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오재원 사건으로 한 시즌 보이지 않던 박계범, 네. 박지훈 선수 활용하면서 박준영, 전민재, 이우찬 이런 자원들을 보면서 뭔가 전화위복의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빈자리도 채우고. 몇 년 동안 사실은 두산이 야수진의 활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맞아요. 화수빈 느낌이 전혀 안 났었는데 변화를 주긴 줘야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내년 시즌에 지금 또 달라진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죠. 예,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이용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FA 시장 좀 마무리된 걸까요, 이제? 장현식 선수까지. 장윤 선수 마무리되면 예. 네. 사실은 아까 김하진 기자가 얘기했듯이 롯데도 굉장히 강한 훈련하고 있고 예. 우리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했던 이호준 감독도 굉장히 강한 훈련 얘기하고 예. 리그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에 대한 강한 훈련을 언급하는 건 젊은 선수 육성에 대한 가성비가 확인됐다. 예. 젊은 선수들이 재능이 좋은 선수들이 베이징 키즈 이후에 야구 쪽에 재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수를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걸 구단이 인식했다는 증거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30세 이상 FA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구애는 잘 어렵지 않을까. 중급 FA 30대 중반 중급 FA들에겐 좀 칼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예. 사실을 몇몇 단장으로부터 확인을 했어요. 예. 단장들이 고 선수들을 이 돈 주고 쓰는 것보다는 젊은 선수들에게 투입하는 게 훨씬 더 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구수민 선수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김한진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윤동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프리미어에서. 아시안 게임과 APBC에서 정말 코리아만 달면 그냥 막. 그리고 어제 경기 짤이 돌아다닌 거 봤는데 윤동희 선수 홈런을 치고 로제 아파트 세리머니를 하는 걸 봤거든요. 아파트 세리머니. 예. 네, 그래서 윤동희 선수가 또 국가 대표팀에 가면은 아무래도 팀 내에서는 고체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막 주력인 리더인 역할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네네. 대표팀에 가면 유독 또래 선수들 사이에서 이 리더급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리머니도 윤동희 선수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고 또 직접 자기가 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리머니 선보였기 때문에 또 스타성도 정말 확실한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미어십에서 또 이렇게 활약을 해주고 또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대표팀은 물론이고 롯데도 정말 반가워할 일일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중2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야구를 많이 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야구를 이제 저기도 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윤동희가 누구야?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난리가 났죠. 선재 닮았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아파트 세리머니를 한다. 네. 네. 유중일 감독이 브루노 마스 역할을 맡아주시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네요. 네. 어쨌건 브리오노 선글라스 마스. 하나. 브리오노 마스. 네. 좋습니다. 네. 금방 정해졌네. 기사 하나 준비하죠. 네. 깔끔하게 정리하죠. 네. 제가 목표는 네. 이제 프리미어 12가 이제 이번 시즌 진행이 될 거고요. 스토브리가 차곡차곡 진행되는 가운데 각 팀의 새 시즌 준비 상황 네.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하진 기자 인사. 네. 했나요?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